안녕하세요 여러분, 넬쌤입니다. 오늘은 캐릭터 티어 정리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캐릭터 티어는 돌파 상태에 따라 평가가 갈리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제작을 망설였는데요. 하지만 여러분과 의견을 나눈 지도 꽤 시간이 흘렀고 승급 옵션이 미완성인 점이나 랑이쿠 출시 전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가벼운 마음으로 소통하며 즐기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젠 소스케입니다. 돌파 효율부터 저항 감소, 압도적인 데미지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단점을 찾기 힘든 캐릭터죠. 오토 모드에서 궁극기 게이지가 다 차기 전 스킬이 발동되는 점이 유일한 아쉬움으로 꼽힐 뿐입니다. 현존하는 4가지 계열 중 아이젠이 포함된 조합이 곧 1티어가 될 정도로 완벽한 팔방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의 여지 없는 갓 티어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쿠로사키 이치고입니다. 특수 공격을 활용한 꾸준한 지속 딜링과 강력한 필살기 데미지가 특징입니다. 다소 높은 필살기 게이지 소모량이 유일한 단점으로 꼽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육각형 강습 딜러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체급을 고려하여 SS 티어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픽업이 진행 중인 이치마루 긴입니다. 관통 패시브를 통해 후방에 위치할 때도 데미지 상승에 크게 기여하며 특히 전투 스킬 사용 중에 캐릭터 교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엄청난 메리트로 꼽힙니다. 현재 기는 온필드 시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치고를 상회하는 딜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압도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SS 티어 앞쪽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센 카나메입니다. 당초 돌격 계열이라는 특성상 아이젠보다 긴과 더 좋은 호흡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긴과 아이젠의 시너지가 훨씬 더 잘 맞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아이젠이 모든 계열의 전술의 핵심으로 최강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죠. 다만 현재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랑이쿠가 치명타 관련 버프가 없는 스킬셋을 보유하고 출시될 경우 풀돌이 아닌 아이젠을 운용할 때는 랑기쿠긴 조합에서 토센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향후 범용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S랭크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라하라 키스케입니다. 우라하라는 현재 모든 계열을 통틀어 최강의 서포터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마땅한 서포터 비교군이 없다는 점과 아이젠처럼 모든 조합에서 범접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서포팅 능력을 높게 평가해 SS 랭크의 가장 앞자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루이치입니다. 상시 캐릭터인 만큼 성능 면에서 한정 캐릭터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벡타 계열의 유일한 SSR 강습 캐릭터라는 점과 관련 콘텐츠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수준이므로 A랭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쿠치키 벼쿠야입니다. 전술적 성능 면에서는 아이젠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핵심 각인의 참술 계열 저항 감소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핵심 각인을 최대 단계까지 돌파한다면 향후 참술 강습 캐릭터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차기 전술 캐릭터의 명암 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A랭크에 배치하겠습니다. 코마무라는 벼쿠야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졌으나 보호막이 유지될 때만 적용되는 치명타 확률 버프가 있다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향후 등장할 고난도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이 보호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시로는 기본 체급 면에서 긴보다 소폭 낮게 평가될 수 있으나 아이젠과 동일한 계열로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영술 서포팅을 받을 때 영술 버프를 공유하지 못하는 긴과 달리 토시로는 서포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두 캐릭터는 동등한 티어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카쿠는 현재 아이젠과의 조합 효율이 가장 낮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티 구성 시 토센이 강제된다는 제약이 따르며 스킬 구성 면에서도 딱히 특출난 강점을 찾기 어려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B티어에 배치하겠습니다. SR 강습 캐릭터입니다. 현재 강습 라인은 메타상 입지가 매우 좁습니다. 시의 이치고나 렌즈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SSR 하위권인 이카쿠와도 격차가 상당합니다. 오히려 역상성을 감수하고 다른 속성 SSR 강습을 사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라
하위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캐릭터와 무기 각인을 모두 최대 돌파할 경우 이카쿠나 요루이치의 명암 성능을 근소하게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시 가차를 통해 SSR 캐릭터의 돌파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효율이 낮습니다. 정말 가용할 캐릭터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재화 투자를 아끼시길 권장합니다. 쿠사지시 야치루입니다. 우라하라가 없으면은 가장 먼저 생각될 만큼 범용성이 뛰어나며 참술에서는 한층 더 강화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육성 비용 측면에서도 참술 전용이 아니라면 생존력만 확보하면 되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모든 캐릭터를 통틀어 가장 쉬운 후방 대기 버프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해 S랭크 티어에 배정했습니다. 루키아는 보조 역할에 충실한 전장 캐릭터입니다. 주요 메커니즘은 저항 계열 감소와 쉐빙을 활용한 강습 캐릭터 지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R 등급 전장 캐릭터의 한계인 데미지 15% 증가 버프 수치가 다소 낮아 전반적인 성능 평가에서 아쉬운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류는 DPS에 치중되어 있는 전장 캐릭터입니다. 루키아보다 개인 DPS는 높지만 그 수치가 루키아의 유틸성과 편의성을 압도할 정도로 높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루키아보다 낮은 티어에 배치하겠습니다. 오리히메는 순수 버프 수치 면에서 야치루를 능가하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대 성능 발휘를 위해 75레벨 육성이 필수적이며 버프가 다음 교체 캐릭터에게만 몰리는 메커니즘이 한계로 작용합니다. 오토 효율이 낮아 기본 티어는 B급에 머물지만 수동 조작을 통해 버프 대상을 지정한다면 A급까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모모는 영술 계열 피해량이 높고 치명타 버프까지 보유한 캐릭터입니다. 다만 피해 증가 효과가 영술 속성 한정이라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술 덱에서의 역할만큼은 확실하기에 A랭크에 배치하겠습니다. 추가로 모모를 육성하시는 분께서는 계열 피해 증가 영향이 있는 복멸을 반드시 최대 레벨까지 올려주시길 권장합니다. 네모는 지원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강습 캐릭터 수준의 필드 지속력을 가졌다는 점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낮은 D랭크에 배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티어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넬쌤이었습니다.